안녕하십니까. 유황하면 김일호입니다. 오늘은 유황으로 만든 모두싹이 비닐하우스의 비닐에 부식을 가속화하지는 않는지, 그동안 가상거래에 용이한 유황 제품을 비닐하우스에 사용했을 때 비닐이 터지는 피해가 있었는데, 혹시 모두싹도 유황으로 만든 거니까 비닐에 피해를 주지는 않느냐라고 하시는 질문이 많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아닙니다. 모두싹을 사용했더니 비닐이 터지는 피해를 입었습니다라는 신고를 받아서 한번 현장을 가본 사례입니다. 자, 보시면 이 사례를 보고 비닐 회사에서 이걸 표본을 떠다가 분석을 해봤더니 단위 면적당 유황이 묻어있는 정도가 일정 규모 이상 들어있기 때문에 유황이 이런 피해를 일으켰다고 봅니다라는 답변을 들었답니다. 그러니까 농가에서는 봐라, 그러니까 이 모두싹을 만든 너희 회사가 책임을 져라, 이런 취지였습니다. 자, 여기서 한번 봅시다. 이 특징을 보시면 파이프를 따라서 마치 칼로 그은 듯이 일정하게 갈라진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어찌 보면 누가 일부러 그런 것처럼 오해를 할 만큼 일정하게 이렇게 피해를 일으켰을 겁니다. 다른 사진 한번 또 보십시다. 피해 상태는 좀 경미하지만 이건 다른 하우스입니다. 여기도 보시면 이렇게 파이프 라인을 따라서, 이쪽은 남쪽입니다. 햇빛을 많이 받는 쪽이에요. 예, 이렇게 이런 현상입니다. 예, 아주 피해가 심각하죠. 비닐 회사의 답변을 들은 결과만 가지고는 농가에서는 더 농사를 좋게 지으려고 농약을 쓰지 않고 유황 제품인 모두싹을 썼는데 이렇다고 하니 참담할 노릇이죠. 상황이 이 정도니까요. 예, 여기서도 칼로 자른 듯이 같은 형상의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항상 공통이죠. 파이프 옆에, 그렇죠? 파이프 옆에 똑같이 그 파이프와 파이프 사이 거리가 먼 가운데는 괜찮은데 꼭 파이프 옆에를 따라서 약속인 한 듯이 반드시 잘라진 것을 보일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 회사는 유황을 가성거래에 용이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뿌옇게 이물질이 남아있을 수는 있지만 우리 제품이 비닐에 묻어서 장력을 떨어뜨리거나 또는 저렇게 비닐에 피해를 일으키지 않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비닐 회사는 황이 묻어서 그렇다라고만 주장을 하고, 저희들이 이 농가분에게 우리나라가 몇 년 전부터 기후변화로 인해서 예측할 수 없는 갑자기 뜨거운 온도가 올라갈 때가 있는데 그 파이프가 열을 받아서 파이프 주변이 장력이 떨어지면서 탁탁 터지는, 칼로 자른 듯이 터지는 일정한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딸기 양액 재배를 하는 곳, 그러니까 유황을 한 번도 써본 적이 없는 곳에서는 왜 이렇게 똑같은 피해가 나올까요? 황이 주 원인이 아니고 더구나 가상거래에 용이한 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단정 지을 수 없는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농가가 놀랍게도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러면 양쪽 비닐 회사와 유황 만드는 회사와 중간 사이에서 우리 농민이 억울하게 피해만 당할 수 없으니 내가 직접 이 비닐을 잘라다가 당신의 제품을 담아서 한번 시험을 해보겠다 했습니다. 요거는 제가 모두싹을 개발하기 이전에 다른 황 제품을 가지고 있을 때 만든 자료니까 참고하시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비닐이 터졌던 자리 옆에다가 햇빛밖에 꼽타를 해본 겁니다. 원액을 넣어서 8월 10일 공업시도 해서 지금 이제 나중에 가서 확인해 보니까 여기는 수분은 다 증발돼 버리고
찌꺼기가 내용물이 유황 내용물이 남아있는 게 보이지만 비닐은 터지거나 금이 갔거나 전혀 손상이 된 게 없습니다. 심지어는 밑으로 새서 떨어진 흔적도 없고 그대로 있습니다. 그대로 수분만 잘 증발된 겁니다. 붉은빛을 띠면서 점점 장력이 약해지면서 비닐이 딱딱딱딱 크랙이 가는 그런 전형적인 유황 피해 현상을 보이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성가리에 용해한 황이 비닐에 피해를 입히는 사례와 지금 가성가리에 용해하지 않은 모두싹 제품, 가성가리에 용해하지 않은 유황 제품이 비닐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농민이 직접 해본 겁니다. 실험실이 아니라 이거 농민이 해본 겁니다. 보시면 알지만 찌꺼기가 남아있고 수분만 날아간 상태인데 비닐에는 전혀 피해를 입지 않은 것입니다. 만약에 그러지 않다. 반드시 유황이라는 것이 일정 단위 면적당 일정량 이상 비닐에 붙어 있으면, 황이 붙어 있으면 비닐에 피해를 일으킨다. 부식을 한다든지 크랙이 간다든지 터진다든지 하는 게 주장을 하신다면 그 비닐 회사와 같이 공동 시험에 참가할 의사가 있습니다. 공개 실험하게 보겠습니다. 이것은 농민이 피해 입은 현장에서 같은 비닐에 놓고 제품 원액을 넣어놓고 뜨거운 8월 달에 시험해 놓고 수분 증발이 날아간 다음에 수분이 다 증발된 다음에 찌꺼기가 남으면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이 파이프를 중심으로 칼로 자른 듯이 터지는 이런 사례는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이것이 업자들이 말하는 열산화입니다. 열산화. 비닐 회사들이 이러한 급격한 온도 상승에도 견딜 만한 예측을 하고 비닐을 만들었어야 되는데 이런 상황이 된 겁니다. 지금 일본자나 독일자 같이 한 번 비닐을 설치해놓고 7년 8년 쓰는 비닐들은 우리 집은 괜찮던데 그럴 겁니다. 같은 뜨거운 날씨에 같은 지역에 있어도. 그러니까 이것은 조금 더 신중히 검토를 해봐야 되겠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유기농 인증을 받은 가성가리에 용해해서 화학 반응을 일으키지 않은 순수 모두싹 이 제품은 비닐이 터지게 하는 피해를 일으키지 않는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시험 기관에 이 모두싹이 혹시 비닐 훼손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지 보아달라고 요청을 했더니 환경부 고시에 비닐에 유황이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시험 규격 기준이 없어서 그대로는 할 수 없으나 우리가 강제 시험원과 똑같은 방법으로 이 모두싹을 비닐에 도포를 하고 수차례 반복을 하면서 긁어서 상황을 봤더니 이렇게 비닐에 피해를 입히지 않는다. 그러나 이건 우리가 참고용으로, 업무상 참고용으로 보라는 것이지 시험 규격서가 없으니까 이것은 그대로 참고하라고 보내온 겁니다. 그리고 보시면 지금 아까 하우스에서 본 것처럼 비닐이 이 모두싹 원료 때문에 크랙이 가거나 또는 훼손된다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농민 여러분, 우리 모두싹은 철제 부식이나 비닐 하우스의 비닐에 피해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농민 여러분이 직접 참여해서 시험해보고 싶다고 한다면 해당 비닐 회사와 함께 공정하고도 냉정하게 시험에 참여할 의향이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Here we go.